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연준 FOMC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로 다시 한번 잘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번 주 안에 주요 이슈로는 수요일에 공개될 연준의 베이지북과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3분기 GDP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했으면서 오늘 하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이탈리아의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증시 상승 견인 요인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호실적 역시 기업의 상승분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이 이제 드디어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월요일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요즘 장들 혼조선데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너무 차트 안 움직인다 해서 열받지 마시고요. 또 이번 주도 월요일날 잘 보시고 이번 주 내에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될지 제가 길라잡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이 이제 슬슬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감기 조심하시고 시장이 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또는 걱정이 좀 되실 텐데 그런 걱정들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1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1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오늘의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 속에서 중국 증시가 4%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역시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양봉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초반의 시가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빠지면서 2760.75로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초반에 상승폭은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7,116포인트 선으로 0.1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거래일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유로FX,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초반에 상승에서 좀 밀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15260달러 선으로 0.3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2% 하락하면서 1224.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1220달러 초반대는 지지가 되면서 최근에 6거래일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12월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크루드오일 전거래일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싶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1% 넘게 또 밀리면서 다시 하락 쪽으로의 방향을 들어갑니다. 68.67달러 선으로 1.2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반의 상승의 탄력보다는 많이 좀 둔화가 되면서 S&P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됐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좀 상승 강보합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초반의 탄력을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말 새에 있었던 뉴스들과 오늘 시장 개장 뉴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증시의 변동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택 건설업체 부진이 주가에 다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10월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달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폭의 등락이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또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부딪히고 있고 또 강한 펀더멘탈과 또 부정적인 이슈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달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증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대다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감추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 공개한 140개 기업 중에 75%는 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요, 이 매출을 살펴보면 환호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58%의 기업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6개 분기만의 최저치라는 것이 이 설명인데요. 또 팍트셋의 경우도 이 절반 이상의 기업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는 꺾이고 있다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의 기대치를 0.5% 웃돈다면서 5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평균 0.71% 밀렸다면서 매출 부진이 하락세를 부추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의 전망 소식인데요. 이 주가 반등 흐름이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각 기관들이 이제 증시에 따른 다양한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전망 말씀드렸고, 또 한편 로이솔트 그룹의 이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가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큰 조정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15%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면 이 시장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미국 증시 호황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조정기에 진입을 하려면 이 고점에서 10% 정도 하락을 해야 하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현재 52주 최고점에서 6% 밀린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조정기에 들어서려면 지난 5월에 기록했던 수준인 2645까지 하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폴슨 추적 전략가는 경기 둔화 우려, 또 금리 상승 등 이렇게 시장 환경이 바뀌는 것을 고려하면 조정기는 필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회복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댈러스 연은 총재 발언인데요. 내년 여름까지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중국과 이탈리아 우려 상황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이고요. 유로화 가치도 이탈리아 신용 우려 스테이블 안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가 여전히 이탈리아로 인해서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유로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탈리아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신한 후에 EU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금 한편 이 유럽은행 총재 발언에 따라서 유로화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금리도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변경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가 만약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해졌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 유로화도 일정 부분은 지지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재정 규정 위반 경고에도 내년 지출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외신 쪽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GDP의 2.4%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재정적자 비율은요, 이전 정부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네, EU위원회는 이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속해서 서한을 보내고 있고 수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부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적인 단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EU와 충돌이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예산을 거부하고 아무래도 벌금 부과는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실종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지 사건에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사우디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오묘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우디를 좀 옹호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이 금전 거래 관계 때문이다라는 비난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이 카쇼기지 사건을 위해서 원유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일일 1,100만 배럴로 증산할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사우디 에너지 정책은요, 글로벌 시장 안정이 목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 세계가 이 터키에 있었던 한 사우디 시민에 대한 사건 등을 포함한 정치적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1973년에 이 석유 엠바고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석유 장관은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로 유가가 오르면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란의 원유 공급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우디나 러시아 산유량이 현재 최고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백을 메울 만한 증산 여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정보업체인 스탠다드 앤드 포스 S&P 글로벌 플래츠는요, 이란을 둘러싼 문제들 때문에 유가가 4년 동안 최고 수준을 띄웠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책임 전가도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산의 원유 공급 제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점과 또 이란산의 원유 수출량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몇 달간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미국 대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관리들은요, 11월 4일 복원될 대이란 제재에 맞춰서 여러 국가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지금 강한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제재에 대해서 지금 제재 면제 가능성을 이제 좀 시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면 좀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식화된 상황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실종 사건이 이 사우디에 대한 제재로 원유 시장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고요. 한편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오일 쪽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안정화 이후 뉴욕 증시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개장 이후에 좀 지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본장에서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초반보다는 좀 밀리면서 다시 하락 전환, 또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그런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혼조세 느낌이 좀 강하네요. 일단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인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중국의 부양책의 안도 랠리가 이어가면서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자, 이번 주 3분기 GDP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수 선물에 대해 있어서는 현재 구간의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첫 번째 이슈로 지수 관련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미국의 사우디 갈등과 그리고 중국 수요 증가 조짐 속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루드 오일은 12월물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5% 하락한 68.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을 비롯한 지수인데요. 일단 중국 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중국 증시가 4% 넘게 강하게 올라와주는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그 안도감에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빠르게 좀 된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업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자, 지수가 지금은 초반보다는 고점에서 많이 좀 밀린 상황이고, 본장에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된 시점인데, 업을 들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업 혼조세고요. 부업 혼조세 하단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P 윗구간, 아랫구간, 그냥 찍을 수 있는 구간들 얼추 찍고 나서 그냥 부합 혼조세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움직임이 좀 더 격한 나스닥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어차피 그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에 저가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갔는데 걔네들 목표 7190 지수를 봤는데 우선 한 매틱 더 찍다가 밀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장 시작되기 전에 7150 지수,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두 자리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박스권 부합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파할 수 있냐 없냐를 얘네들은 논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돌파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지키냐 마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라서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이제 좀 그림들이 커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7200 지수를 저항으로, 그 다음에 S&P는 2800 지수를 저항으로 얘네들 자리값을 보고 부합권 매매 대응을 하시라. 여튼 얘네들 전반적인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밀린 아이들이 큰 보합이 이 구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이 정도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도 매도의 매수 배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출렁거림들이 있어서 이제 대위 관점에서 작은 파동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아래 구간은 새로운 추세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력에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아까 아래 구간에서 밀리면 S&P 같은 경우는 얘네들 나스닥처럼 계속적으로 출렁거린 그림이 없겠죠. 근데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출렁거려요. 그래서 부합 구간에서의 출렁거림을 보는 거는 나스닥이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는 거는 S&P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 좀 확인하시고 들어간 게 좋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아래에서 놀던 혼조세 구간에서 다시 윗 구간에서 놀고 얘네들 중심으로 따라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자리를 따라서 고점을 안착하지 못한 그림들이 저가 지지력을 받아도 세게 가지 못하고 아직 지지력을 통한 애들은 저가 눌림 매수 쪽으로 부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더 많은 똑같은 그림들이라도 오히려 이럴 때는 움직임이 좀 더 빠른 나스닥, 변동성이 많은 나스닥을 손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똑같은 30분 분봉이더라도 S&P는 음봉이 음봉이고 반등 여력이 작은 좀 진득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추세대로. 그리고 나스닥은 부합 구간에서의 출렁거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S&P보다 나스닥을 보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스닥과 S&P 모두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 안에서 보시고요. S&P는 지금 일단 2,800에 대한 지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7,200선에 대해서 좀 기준선을 잡아주셨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버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 7,200선을 돌파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같은 경우에 현재 2,75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800선에 대해서 좀 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200에 대해서 좀 돌파 여부가 나오는지를 보고 좀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 오늘 업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이탈리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3분기 실적 시즌임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전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그 재료를 받았었던 시기도 있고 받지 않았던 시기도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외신 쪽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급등세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주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편 이제 개장에 이어서는 좀 소폭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헤드라인이 좀 바뀐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행주와 넷플릭스 등이 조금은 다시 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다시 좀 상보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2016년 3월 2일 이후로 최대치로 지금 상승을 한 바가 있어서 4% 넘게 상하이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증시 부분이 이제 드디어 미중 무역 전쟁, 그동안에 미국은 혼자 화랑세를 이어왔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도 받기 시작했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오늘 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이제 앞전 이제 증시 상황 때도 개장 상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을 내비치면서 이 부분이 좀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탈리아 이야기도 들어와 있는데요. 신용 등급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등급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정크 레이트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좀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EU의 압박, 또 신용 강등에도 버티는 이탈리아가 이제 예산안 수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EU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오래가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이죠. 정점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실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팍스탯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했던 S&P 500기업 중에 거의 82%, 이제 81.8%인데요. 한 82%라고도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도 있고, 예상치 상회 호실적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들이죠. 3M이라든가 맥도날드, 캐터필러사, 그 아마존, 알파벳 모두 좀 좋은 실적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그동안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INF를 지금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에 좀 어겨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냉전 종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무기를 증강하고 또 군사적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위협에 그동안에 이런 조약으로 유럽이 좀 보호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사실 어떤 냉전이 재개될지도 모른다. 러시아를 그동안에 계속 무시해온 사태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프랑스, 중국 모든 나라가 이를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00에서 5,500km 정도 이 사거리가 되는 이 중거리 탄도 또 순항 미사일을 지금 제재하는 이런 조약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는 철회를 함으로써 앞으로 좀 무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INF죠. 파기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당시 협약을 맺었던 고르바초프도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맺었던 87년 조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요, 한편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을 수세에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배치를 미국은 추진할 것이고 중국과 지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전투와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군비 경쟁이 촉진되면서 더욱더 냉전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볼턴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모스크바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 면담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올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데요. 미국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지금 이민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00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갈수록 늘어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에서도 보면은요, 캐러밴이라는 것은 이민자 행렬이죠. 중미 출신 이제 그 이민자 행렬을 뜻하는데요. 멕시코에 진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계속해서 밀려 올라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민법을 당장 바꿔야 한다라면서 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이제 다시 앞서 기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사에서는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증시,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주요 투자 리스크라는 점에서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회담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미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이슈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질문이 문자로 들어왔어요. 국내 선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끝자리 7008님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국내 선물 오늘은 탄력 없나요? 3개 매수했는데 내일장 예측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야간 선물 쪽 보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질문 함께 도와드릴 텐데 국내 선물 오늘 마감은 279.90이고요. 현재 야간 선물 쪽에서 보니까 274.70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3계약을 매수하셨다고 했고 오늘 지금 지수 뉴욕 증시에 대한 상황 좀 상승 눌림 매수로 보셨잖아요. 내일 네. 국내 선물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렇습니다. 지금 281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얘네들 배팅 들어갈 때 목표가를 281 초반 지수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약간 더 눌렸다 가는 애들이 더 좋았었는데
나스닥하고 크루드오일이 오전 중에 매수 시도를 오늘 계속적으로 할 만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빨리 움직였었죠. 특히 나스닥 S&P가 빨리 움직이면서 걔네들 이제 덩달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81지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값이 몇이죠? 매수해서 잡았는지가 좀 중요한데 우선은 수익 구간이라 하면 좀 더 들고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익절을 좀 잡으시기 바라고 286지수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지수까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그 지수를 돌파를 하려면 281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281 초반 지수부터 중반 지수까지가 굉장히 혼조세고 여기서 많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은 저항점으로 놓여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근데 저가를 테스트하다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지지를 다시 받아냈죠. 그림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시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들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문제는 나스닥하고 항생 그 다음에 A50 전반적으로 항생이 지금 야간장 때 추가적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항생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제가 9시 정도에 올 때 한 70% 매수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서 내일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면 그림이 마감될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매수가 세지 않고 그냥 지키는 그림이죠. 한마디로 보합 구간에서 지키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키느냐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지켰을 때 281을 안착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간장에도 나스닥하고 S&P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림상으로는 저가를 깨고 내려갈 만한 분위기나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는 거라서 걔네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분명하죠. 이제 야간장 때 눌림들이 생겨서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선은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277지수. 자, 그렇다면 주간장에서의 지지력들, 하단부 지지력까지 다 밀렸다는 거죠. 얘네들은 추세저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오늘 약간 밀다가 외인들이 속임을 한번 주고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량 수급도 전반적으로 속이고 돌파를 해서 잘 눌리지 않고 가는 구조였고요. 11시, 그 다음에 12시 5분 사이에 마지막 지지력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야장 때 눌림은 미장 S&P나 나스닥을 보고 얘네들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눌린 구조에서 지켜주는 거는 얘네들 국선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S&P하고 나스닥 저가를 깨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지를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잠시만요. 네. 우선은 276 중반 지수들 무너지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관건은 이겁니다. 뭐 지키는 것보다 얘네들이 지킨 다음에 281을 정착할 수 있느냐의 배팅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 눌림에서 지지되는 거는 미국 지수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미국 지수가 잘 지킨다 하시면 걔네들은 보셔도 된다. 그리고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구조에서는 매도로 쫓아갈 그림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수렴 보는 구조라서 수렴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수익이라면 우선 세계학이기 때문에 뭐 추세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랫 구간에 지지돼서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항생도 또한 그렇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면 좀 익절 좀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되도록이면 매세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롱폰지 다
단타로 보는 게 좋은지 롱포로 보는지도 저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약 매수로 지금 보유 중인 시청자분께서 국내 선물에 대한 전망 궁금해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매도적인 부분보다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우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276 중반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면은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81에 대해서 안착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에 대해서 좀 불안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실 때 매수한 뭐 가격대라든지 지금 계약수만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들어간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락세 보여주면서 68 지금 중후반대 라인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오늘 이미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터님? 예, 네. 배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배팅을 드리고 왔죠.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혼주세라서 이 구조 내에서 한 15개에서 20TX 정도 40까지를 눌린 매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키지 못하는 애들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익절하고 미장 이후에 보시라. 그래서 아래 구간은 80하고 50 지지력 2개다. 그래서 윗구간에서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얘네들을 유지하고 싶으면 50대에 분할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단가에서 한번 밀린 거죠. 그렇게 보시라고 그랬고, 나머지 분들, 초보분들은 68.50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렇죠. 한 40~50만원 이상의 한 계약 기준으로 수익은 중구간이고, 지금 저도 이제 얘네들 잘 지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잘 지키는 애들이 이제 69점, 길게는 한 3040까지를 1차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80을 안착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오전부터, 그 다음에 어제도 그랬죠. 얘네들 매수 배팅이 들어갔는데 한번 눌리면 80 한번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50대까지 물릴 수 있다. 얘네들은 80에서 아까도 20개 수익을 줬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거고, 고수들만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초보는 50에서 잡고, 지금도 계속 수익이 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익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하라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잘 잡으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력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4티 고쳐 주고 수익이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익절을 잘 잡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좀 혼주세를 뛸 가능성이 있지만 80 정착한지를 좀 보라. 우선 테스트하고 처음에는 바로 뚫는 게 있을 수가 없죠. V자 반등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선은 50부터 80대 저항에서 아래를 깨냐 위를 돌파하냐의 기준선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네들을 추가적인 그림만 보고 있을 거예요. 매도로. 그거는 이제 윗구간들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선은 저는 이 구간 내에서의 혼조세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68달러 50에서 매수를 잡아서 벌써 50틱 이상을 주고 있지만 충분한 수익이 날 거라 보고 있고, 추가적인 그림은 익절을 잡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봉상에서의 채널이라서 아래까지 빠질까봐 두려워하는데, 제가 올 때 드린 말씀 있죠. 얘네들 553이 저가인데 553을 깰 때 매도 쫓아가지 마라. 다 물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만 하지 마라 그랬죠. 68.50 매수에 68달러 50 10월 19일 저가를 깨는 애들 매도로 쫓아가지 말고 매수를 받으라. 무서우면 깬 다음에 지지되는 애들 매수로 받으라. 그래서 오늘 초보분들은 충분한 수익이 2~3배는 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분봉 크게 한번 봐볼게요. 네. 여러분들 보면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깰 수도 있는 그림이죠. 하지만 이제 얘네들 지지력에서 두 지지력이 있다고 꼭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들은 전반적으로 73달러, 그 다음 71달러를 못 미치는 가장 얘네들 보합 구간 혼조세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얘를 테스트할 건지 아래를 깰 건지 그거 싸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볼 때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림이다. 왜?
아래 구간들 지지에서 50개, 60개, 최대 150개까지도 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싸우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수익 구간에서 보시고요. 아직 얘네들 간다는 건 확정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확정이었지. 그래서 얘네들 그림은 상방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매도를 드릴 때 얘네들 100달러, 200달러 가겠네, 90달러 가겠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이제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매도로 더 밀릴까 걱정해야 될 시점들이죠. 그래서 매수, 매도 분석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초보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삼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그런 관점이 뚜렷하게 본인이 100% 확신을 갖지 않는 그림들은 확신을 갖지 않고 좀 유동성 있게 그 다음에 좀 현명하게 잘 대응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고점에서의 73달러 한번 체크,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상방 제약에 다시 저희가 그래서 얘네들 매도 추세 73달러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진 애들 72 중반짜리 맞고 추가 매도로 봤었죠.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얘네들이 완전 병곡을 만들 거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그림이죠. 수익은 주고 있지만 그래서 수익을 좀 지키고 80을 정착해서 그림들이 바뀌는지를 보시면서 익절이 되면 다시 저가 부근에서의 짧은 손절로만 대응을 하셔서 여기서 50틱에서 150틱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고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부터 좀 매수적으로 눌렸을 때 좀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68.80에 대해서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 매수적으로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가격대는 68.73달러까지 하락분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5일 이슈는 오늘 오프닝 이슈를 통해서도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다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가격은요, 이란 제재 부분은 여전한, 이제, 계속해서 위험이고요. 사실 11월 4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의 압박이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오늘 발언을 했죠. 1,100만 배럴 증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발언 때문에 오늘 좀 하락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제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이제 날짜가 가까울수록 위기감이 좀 증대하고 또 역시나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우디 측에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가스규지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원유 부분을 이제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73년에 있었던 석유 엠바고 사태를 재현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사우디도 이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고 유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로 유가가 반드시 오른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유량을 좀 증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우디 정부가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이란 제재와 또 오일에 있어서 사우디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일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좀 드리자면 이제 사우디 측이 사실 이제 1,10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200만까지는 이제 그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오펙 국가들 예를 들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도 추가로 20만 배럴 정도는 증산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에서는요, 이 국제적인 압박이 이제 사우디에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증산해라라는 부분인데요. 증산 압박뿐만 아니라 이란 제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부분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4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하루 이제 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기를 150만 배럴 정도가 공급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하루 이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M 오일 협회에서는요, 이제 한 달 아니면 이란이 얼만큼 감산을 하게 될지, 즉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이 나타나면 내년 1분기를 점쳐볼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요, 이제 수요가 좀 이제 제재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내년 전망은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오일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오일 시장에 큰 수요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제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유튜브에 또 오일 관련 상담 올려주신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이경락님이시고요. 오일을 매수로 보고 68.80달러에 매수했는데 70달러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대화창에 남겨주셨어요. 지금 앞선 전략을 보면 68.80에 대해서 좀 안착 여부를 좀 보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68.80에 들어가서 70달러를 보시는 조금은 긴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우선은 1차적으로 길게 봤을 때 69 초중반 지수 69.3040, 그 다음에 71달러 중반 지수들, 걔네들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몇 시간 동안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로 50개에서 100개, 최대 200개까지도 끌고 가려고 배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또 사인 몇 번 드렸지만 그 전에도 눌림에서 똑같은 자리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배팅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확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확정하기는 좀 이르고요. 그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에요. 틱에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또 추세 상단부 맞고 밀린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채널을 유지하지 않고 아래 저가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데 걔네들을 찍지 않고 돌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가능성을 우리가 배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얘네들 지켜보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니까를 안 건드리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지금 위에서 놀아주고 돌파 안착을 해서 날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저도 배팅을 해서 10계약 들어갔다가 익절하고 또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오늘 무너졌던 자리들, 걔네들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새벽까지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 테스트하기 시작을 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70.50을 목표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외로 저희 같이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래 68.50 찍고 70.50 다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너무 믿고 이렇게 싸우는 거 없습니다. 어차피 싸우다 돈 많은 세력들이 밀어버리면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것저것 다 살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의 가능성을 볼만하다는 거지, 아직 이제 와서 출렁거리고 싸우고 아직 저가 지지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닌데 그걸 무턱대고 무조건 간다? 이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분봉에서 30분 분봉이 유지가 되거나 120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얘네들이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마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배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눌림에서 68.50 매수를 잡고 보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유로 매도 목표가 거의 다 왔고요. 골드 목표가 다 왔죠. 제가 아침 9시에 드린 거.
그리고 얘네들 또 매수 길게 먹고 눌린 매수 잡고 아까도 또 매수 드린 거 엄청나게 수익을 주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줘도 챙겨야지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밀려서 뭐 손실 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개인들 매매할 때는 손실이 나겠죠. 왜? 누구는 익절하고 다시 잡고 누구는 그걸 챙기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응이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고까지 다 먹으려 하지 마시고 겁이 나면 익절을 잡고 보시고요. 겁이 나면 물량을 줄이시고 더 좋은 자리, 유리한 자리 대응하셔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바운더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유 시간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단타는 스캘핑하는 구조의 짧은 구간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그 맥이 맞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잘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선 전략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뭐 개장한 지 한참 좀 지났지만 47분이 지나갑니다. 나스닥이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거의 1% 가까운 탄력으로 7,172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일단 슬슬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 될까요, 마스터님? 사실 이렇습니다. 뭐 차트 봐드릴게요.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지키냐 못 지키냐의 싸움이고요. 이 나스닥은 오늘 얘네들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나스닥과 S&P는 내려올 때 겁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받았을 때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매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부터 지수가 반등 주는데 크루드 오일은 매수 반등이 약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네도 수익의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주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움직임은 다 비슷했습니다. 두 개가 지수하고 크루드 오일. 그럼 여전히 크루드 오일은 좀 더 약한 상태였죠. 그러면 오늘은 얘네들 7190 지수 깨는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 약수익이 목표가 이 구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깨면 굉장히 걔네들은 좀 더 큰 반등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7190 지수 얘네들을 맞고 싸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익절을 잡고 홀딩하시면 되겠죠. 걱정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익절 잡고 잘 대응해라라는 의견이고요. 오일도 역시나 지금 68.80 라인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말씀대로 좀 지켜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박나연 캐스터와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